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저번 시간에 자연환경이랑 인간 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어서, 요 내용에 이어서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라는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 네, 저번에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한 거고요.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학습 목표 하는 겁니다. 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 네,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데 어떤 권리라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거. 네, 자연재해 하면 뭐죠? 여러분 뭐 태풍, 비 이런 거죠? 본문 보면서 한번 확인할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연기술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연 환경의 제약을 점차 극복해왔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오아시스, 뭐 건조 기후 지역에서 오아시스 근처에만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관계 시설이 뭐 생겨나면서 극복해가면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하는 모습 봤었죠. 하지만 자연재해 자체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자연재해는 무슨 종류가 있냐? 화산, 지진, 뭐 지진해일. 지진해일 뭘까요? 네, 쓰나미예요. 쓰나미. 바다 파도 많이 치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와 태풍, 집중호우, 홍수, 가뭄, 폭설과 같이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증가하면서 환경이 늘어났고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훼손돼서 더 강해졌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 일어나다가 지진이 몇 번 일어나고 그랬어요. 오늘 수업 후반에 한번 다뤄볼 거니까요. 이따가 같이 봅시다. 네, 이어서 보면요. 교과서 하단에 나와 있는 태풍 사진이에요. 대전에 사는 분들은 태풍을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언제죠? 요때 태풍 차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보면은 차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죠? 굉장하죠? 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나요? 뭐 이거 질문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태풍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입니다. 말이 조금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은 안 궁금할 텐데 가만히 뜯어서 보면은 이런 게 있었나 싶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그렇죠? 이런 권리가 있었나 싶은데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내용만 다루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런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권리에는 1세대 인권이라고 해서 보통 3세대 인권까지 있다고 봅니다.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네, 1600년대부터 인권이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 자유. 왜냐면 계급사회 안에서는 자유나 평등이 아예 있지가 않았어요. 나는 태어나면 내가 노예인 줄만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어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게 발생해가지고 요때까지 가는데 이때 시기가 18세기 정도? 요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때 자유와 평등을 얻어서 열심히 이제 공장도 생겨나고 했으니까 가서 알바를 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00원을 벌었다든지 빵 하나 살 돈밖에 벌지 못했다든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좀 최저임금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좀 받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 이것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싶어서 생겨난 것이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생존권이라는 말이 붙어서 마치 여기랑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자유가 없어서 전쟁이 나서 생존에 위협받은 이런 거 아닐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생존권은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요 내용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냐? 제가 따로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헌법 3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헌법 34조 1항에서.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항, 3항, 4항, 5항 보이나요? 6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뤄야 할까 하면서 그 알아본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지금 헌법조항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생존권은 지금 포인트 잡아야 돼요. 생존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인데 그 내용들이 뭐가 있냐? 교육, 의료, 네, 그 전에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 그쵸? 복지가 있어야겠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노동.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이 아르바이트인데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환경까지. 환경 등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정도는 갖춰줘야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라고 2세대 인권. 그리고 1, 2, 3세대 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룰 거는 아마 4단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또 다루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이런 게 있는데 이 안에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뭐 권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헌법 조항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선생님 말한 것처럼 34조 6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한번 헌법조항 보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어떤 위험이요? 재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35조를 환경권이라고 말해요. 요거는 34조 자체를, 그러니까 얘 자체를 생존권 조항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35조를 보통은 환경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짜잘한 외워야 될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볼게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권리를 가져야 된다. 국가는 이래야만 한다 하면서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지우고요. 그러면 교과서는 이런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면요.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 아까 조항에서 봤었죠? 34조, 35조를 바탕으로, 그죠? 제가 아까 왜 구체적이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냐면 아까 34조와 35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위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또 있네요. 자연재해예요. 해. 대책법 등의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력하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거죠. 또한 자연재해 대피 요령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지원 보상하고 지자체에서는 풍수해 보험까지도 하고 있다. 네, 뭐 풍수해 보험 지금 각주 날려 있는데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일부 돈을 내면서 재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보상금을 받는 그런 뭐 보험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뭔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선생님이 넣고 싶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권리 앞인지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권리 앞에 잠자는 자 권리 앞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못한다. 잘리나? 권리 앞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주장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있죠.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앞에 잠을 자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작은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을 꿔준 사실은 내가 알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우려가 되면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환경에 대한 얘기 말고도 좀 인권에 대한 내용은 4단원에서도 배워볼 거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국가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는 그런 의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법률이 있었으며 도움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까 헌법 34조 35조에서 구체화된 법률을 밑에 조금 써놨길래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법률 조항을 볼 때 너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 목적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랑 지자체는 요런 것들 해서 대비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66조로 내려가 보면요.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보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되게 간단한 내용만 넣어놨네요. 이 법이 위험하면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막상 법조항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여러분들 45페이지에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지진 얘기했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안쪽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지진 활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한번 보면은 지금 지진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 피해가 일어날 걸 알고 대비했으면 대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옆에 자료를 보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료 보면은 화산과 지진의 나라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 1번이랑 자료 2번을 같이 비교해서 보라고 이렇게 놔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진도 규모 7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네.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네, 오늘 수업은 약간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법률 조항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